네,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주식 녹화 방송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만큼 오늘은 좀 동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국내 주식과 중국 주식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 보수적으로는 30%까지 현금을 늘리셔야 되고 정말 최소한 아주 최소한 20%의 현금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어제 동영상에서도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줄이신 분들이 있으신 반면에 못 줄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동영상은 못 줄였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의 경험과 그리고 최근에 저의 매매 패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외국인의 선물 매도였어요.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선물 가지고 시장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2020년 9월 11일, 그러니까 여기 달력을 보시게 되면 10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어요. 그래서 새 월물이 시작된 11일부터 외국인들의 수급 누적액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수급이 이제 마이너스 7,837억 선물 매도가 깔리면서 장중에는 무려 1조 1천억이 넘어가는 매도를 보였습니다만 좀 막판에 줄여내면서 그래도 7천억이 넘는 7,800억 가까이 되는 물량을 지금 매도로 쏟아냈는데 그 전까지는 양호했어요. 그 양호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 동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동학개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의 현물 매수, 현물이라 하면 주식이겠죠. 코스피 코스닥 주식 매수가 있었고 다만 그 매수만 있었다면 시장은 이렇게 올라올 수 없었다. 그 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 줬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시장이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강도를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3대 7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이 3 정도였고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매수가 7 정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분을 나빠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기관과 외국인이 그동안 정말 주식 많이 매도했는데, 어떤 개인의 힘으로, 예탁장고 60조까지 찍어낸 개인의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올려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또 물론 당연히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잘 해야 하지만 애초부터 저는 선물 옵션 전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홍콩에서도 이제 소개를 할 때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저희 회사에 이제 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저는 선물 옵션 전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물론 주식 펀드도 운용을 하지만 선물 옵션에 조금 더 관심이 많고 선물 옵션을 통해서 좀 주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무래도 파생 상품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고 파생 상품보다는 주식이나 ETF 채권 뭐 요런 거를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트레이더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트레이더가 존재를 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을 좀 전문으로 하는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선물 옵션을 보다 보면 정말 외국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거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살펴봐 왔어요. 지금까지 지켜봐 왔고 그런 힘을 봤었을 때는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의 영향력도 분명히 시장 내선 존재를 하지만 굳이 파워게임을 붙이자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오늘 그것이 또 증명을 해줬죠. 자, 코스피 보시면은 오늘 선물 외국인들이 이렇게 7,837억 매도를 때렸는데 코스피 보시면 개인분들이 9,900억 넘게 지금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에선 개인이 1,451억 물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에서는 소폭 이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인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 압력에는 힘을 좀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옛날에는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개인분들이 현물에서 받쳐주면 줬고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그 시장이 떨어질 때
선물을 매도하지 않았어요. 선물을 매도하지 않았다는 건 오히려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선물들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내줬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쿵짝이 잘 맞았던 거죠. 그래. 현물 쪽에서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받아내주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지지라인을 딱 거놓고 거기서 선물을 다 받아주니까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았던 거예요. 어, 근데 오늘은 그 힘이 균형이 깨졌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거는 솔직히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금요일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 VIP 분들에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도한 종목들이 사실 두 개, 세 개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VIP 분들은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처음 옛날에 이제 VIP 구독 관련 안내 드리면서 VIP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VIP분들은 최소 투자 금액이 2억이신 분들, 그리고 2억이신 분들이 현재 3분 정도 계시고, 대부분 5억, 6억, 10억, 뭐, 요렇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 치고 조금, 주식을 운용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VIP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억이신 분들의 종목 개수와 5억, 7억, 10억을 갖고 계신 분들의 종목 개수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매도할 때 2억이신 분들은 아예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고 뭐 5억, 7억, 10억이신 분들은 그 종목을 갖고 계신 종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종목을 많이 매도를 한 몇 종목이 있습니다. 몇 종목이 있는데 제가 계속 뭐라고 카톡으로 말씀드렸냐면 매도에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절대 주식을 활발하게 매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연휴 전에는 주식 시장이 밀리는 게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도 그렇고요. 지금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경절 연휴가 있죠. 미국은 연휴가 없습니다. 이런 긴 연휴가 없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접근을 달리 해야 되지만 여튼 한국과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지금 한국, 중국 주식을 리딩하고 있으니까 그 두 시장만 보자면은 당연히 주가가 어느 정도 밀릴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제가 바랐던 밀림의 형태가 이런 형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이 너무너무 장중에 1조 1천억 원까지 이렇게 매도하고 이제 선물 시장이 지금 끝난 이 시점에서도 외국인이 이렇게 7,800억까지 하루에 이렇게 쏟아내는 이런 장은 제가 원하지 않았던 장이에요. 보면 콜 옵션도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콜 옵션이라는 게 뭔가요? 올라가는 것에 베팅하는 건데 그 올라가는 것에 베팅하는 거를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 하방 보고 있다는 얘기죠. 풋 옵션으로 가볼까요? 풋 옵션을 사고 있어요. 떨어지는 것에 베팅하는 것을 매수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선물 쪽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완벽하게 하방 베팅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물 쪽으로 오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 9월 1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1,300억 매수가 들어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도가 많이 깔려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을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은 거의 90% 이상 혹은 80% 정도 이상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기간은 좀 제껴두고 볼게요. 기간 같은 경우는 워낙 단기 수급이 많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의 수급을 그렇게 추종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외국인의 수급을 추종하는 스타일인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도 샀죠. 코스닥도 당연히 샀죠. 선물도 당연히 매수예요. 콜옵션 매수입니다. 풋옵션 매도예요. 어떻습니까? 100% 시장 상방을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외국인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죠. 정말 안타깝고 때로는 화도 날 때가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1, 2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추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이제 선물 수급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시장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중국 주식 구독하시거나 중국 주식 VIP, 중국 주식을 운용하시는 VIP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중국 선물도 이렇게 보면 중국이란 나라 자체도 그렇게 나라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개인분들도 투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선물을 베팅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정말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파생 쪽의 힘이 좀 대단히 세다라는 것을
것을 좀 계속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이제 다시 개별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왜냐면 제가 아까 오프닝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현금 확보 어느 정도 꼭 해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못 줄인 분들이 계실 거고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주 현실적인 솔루션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 내가 투자금이 적어요. 주식 투자금이 적어요. 물론 5천만 원, 1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전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오히려 꿈꾸는 돈이 될 수도 있죠. 저는 지금 그런 빈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투자금이 1억 이하라면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트레이더인 저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그런 돈적인 거를 다 제외해 놓고 1억 이하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종목 수는 4~5개에서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아야 7개, 8개에서 끝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1억이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1억이라고 한다면 1,000만 원씩 10개, 10덩이를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아야 7덩이를 지금 1,000만 원씩 집어넣고 3덩이 정도를 현금으로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1억을 들고 있는데 뭐 8덩이, 9덩이로 놓고 현금이 한 덩이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매도하는 거는 절대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업종 차트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어, 자, 업종 차트 일봉으로 보면서 자,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때도 여러분들 분명히 이때도 무서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 동영상 날짜 찍어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시장 이걸로 끝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22선 깨트렸을 때는 여기까지 밀릴 수는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요 포인트까지는 밀릴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게 아마 2250선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만 이 이상 밀리기는 힘듭니다. 다시 시장은 재차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2250선까지는 안 밀리고 어느 정도 자리 잡다가 다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번에는 조금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때는요, 외국인들이 밀려도 선물을 매수해 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자신이 있었어요. 요거 조정이구나. 그냥 어느 정도 좀 버티면서 오히려 좋은 주식들은 매수를 해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VIP 분들이거나 저의 뭐 회원분들, 손님들에게 현금 마련해 놓으세요란 말을 아예 꺼내지를 않았어요. 그냥 마이너스 찍혀도 지금 당장 짜증나시겠지만 좀 화도 나고 속상하시겠지만 내비두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내비두시면 다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수급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치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이번 여기 하락은요. 추석 연휴도 있고 외국인들 수급을 봤을 때 제가 감히 괜찮아요. 그냥 내비두세요. 내비두면 올라갑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자신이 이때 자신감이 100%라면 지금의 자신감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50%도 안 돼요. 예. 왜냐면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고점을 못 뚫어냈기 때문에 고점도 채 가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두 번째로 밀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나옵니다라고는 그거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점 대비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금요일 날 대비도 시장 자체가 코스피 기준으로 3.31%가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어, 만약에 혹시라도 내일 한 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5% 정도 시장이 빠졌다 그러면은 분명히 2%에서 2.5%반 정도의 되돌림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줄이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때는 정말 줄이셔야 돼요. 줄이셔야 되고 적어도 제가 아까 이제 10덩이를 가지고 있다. 1억이면은 1,000만 원씩 10덩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운이 좋아서 만약에 이미 사놓은 주식이 플러스로 변했거나 거의 제로 베이스로 올라왔다면 미련 없이 버리셔서 현금으로 들고 있으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주식이 이거는 좀 내가 감내할 만큼 올라왔다. 손절을 감내할 만큼 주식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손절을
치시고 일단 현금을 쥐고 있으시면서 추석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오른 상태에서 그때 외국인 수급 또 전반적인 시황, 미국의 시장, 어떤 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정말 한국 주식할 때는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정말 많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놓고 그때 들어가셔도 저는 절대 늦지 않다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주식이 지금 마이너스 20%가 났던 마이너스 50%가 났던 뭐 마이너스 10%가 났던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감 있는 주식을 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요? 주식이 솔직히 자신감 가질 게 뭐가 있냐요. 물론 수급에서도 자신감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 자체의 본질이 어디서 나오나요? 실적에서 나오죠. 실적이 좋은 주식을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 30%가 찍히면 화는 나고 짜증은 날 수 있어요. 제가 늘 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히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면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리고 짜증도 납니다. 그리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두려워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 내가 실적이 좋아질 종목이고 100% 다음 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이 좋을 종목인데 시간 투자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 두려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두려워요. 무서워요. 왜 무섭냐고 여쭤보면은 사실 요번 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안 좋았대요. 그리고 저번 분기도 살펴보니까 실적이 그닥이었어요.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의 레포트를 읽어보던지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를 봤을 때 이 기업이 앞으로 조금 더 힘들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주가가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20%, 30% 찍혀 있어요. 그런 주식을 마이너스 20%, 30% 찍고 있으면 그거는 속상한 것보다 두려운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끊어내야죠.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던 조금씩 하루에 뭐 당장 10주씩, 100주씩 이렇게 매도를 하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끊어내셔야 돼요. 그거는 정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끊어내셔야 되는데 전 분기 실적도 좋았고 이번 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9월에 발표했었을 때 굉장히 잘 나왔고 이거는 뭐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렇고 레포트를 내가 읽어보고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봤는데 이 기업은 정말 괜찮은 기업이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마이너스 20% 30%가 찍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고민의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요거 어, 탈출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만도를 코로나 이전에 바로 샀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샀었어요. 자, 보시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아니 코로나 때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걸 코로나 이전에 샀다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만도라는 기업 자체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미 이 상황에서 제가 요거 좀 그려볼게요. 여기서 요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쯤에서 이렇게 돌려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저는 현대차가 좋아질 거라는 거를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무거운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만도를 가지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 VIP 분들에게 리딩을 드렸어요. 만도 매수하자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실제로 VIP 분들이랑 저랑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이걸 맞은 거죠. 그리고 이 매수가로 두 번 다시 오지 못했어요. 추가 매수는 안 하셨나요? 네,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때 물론 두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코로나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만도를 추가 매수하느니 더 탄력적인 종목, 더 빨리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원래 VIP 분들이나 그 구독자분들한테도 매수를 보통 3번이나 4번에 나눠서 매수 문자를 드리는데 딱 1차 매수만 한 번 하고 매수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없는 주식으로 생각하십시오 하고 가만히 계세요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미 매수가 위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냐? 그 다음에 이제 눌리니까 VIP 분들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이거 만도 이때 본절에라도 털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대차가 잘 갈 거고 기아차가 잘 갈 거기 때문에 만도는 들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또 이 힘든 한두 달을 보냈죠. 그리고 최근에 어제, 엊그저께 금요일 날, 이거 어제를 매도했어요. 어제 매도했어요. 어제가 월요일이었죠. 예. 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제 매도하니까 VIP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도 추세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이거 되게 오래 기다렸는데, 벌써 몇 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거의 5, 6개월을 기다려서 이제 수익 좀, 재미 좀 보고 있는데, 이거 왜 팝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현금화하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무조건 팔아주세요. 그리고 그 판돈으로 그 어떤 주식도 사지 않겠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계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자신감이 있는 주식, 그 자신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 투자를 거의 6개월 조금 적게 한 거죠. 6개월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죠.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벌었어요. 요즘 은행이자 1% 나오나요? 뭐 2% 나온다고 해도 은행이자 두세 배 벌었어요. 6%로 나왔어요. 5% 6% 나왔습니다. 물론 뭐 회원님들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손실을 봤나요? 그리고 만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글쎄요. 회원분들은 아마 속으로 저를 욕했을 수도 있겠죠. 아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물린 거 아니야? 왜 추가 매수는 왜 안 하지? 왜 1차 매수만 하고 왜 2차 매수, 3차 매수 안 했지? 이때 했었으면 벌써 나오고도 남았을 텐데. 그치만 이제는 알고 계시죠. 이때 만도를 사서 재미 보는 것보다 제가 사자는 다른 주식 사서 재미 본 게 훨씬 크니까요. 일례로 만도도 그런 걸 가지고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SK 하이닉스. 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뭘 했냐면요. 주식 선물에 들어가서 요거 제 펀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 주식 펀드에 가지고 있는데 저 이거 79,000원 이하에서 계속 매수해가지고 지금 평균 단가가 계속 79,000원 이하에서 매수했으니까 뭐 78,000 몇백 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주식 선물에 들어가서 이 친구 오늘 매도 때렸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그럼 도대체 SK하이닉스를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가겠다라고 베팅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SK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오늘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이고 저는 주식으로 단타하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고백일 수도 있는데 주식 단타 상승장에서는 솔직히 누구나 다 하지 않나요? 상승장에서 제가 단타 쳐서 수익 난 거는 전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시장이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주식 단타 잘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마이너스 100, 뭐 마이너스 2% 찍혀도 3% 찍혀도 상승하는 그 주식을 기가 막히게 골라내시는 트레이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정말 진정한 단타 고수죠. 저는 근데 단타 고수는 아니에요. 그럼 단타 고수가 아닌데 단기적으로 저는 수익을 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펀드를 운용하니까 계속 주식만 갖고 있어서 하락을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 때렸어요. 딱 봐도 이건 떨어질 거더라고요. 근데 주식 선물은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수익금 곱하기 10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3%가 좀 넘는 수익을 취했는데 매도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3%면 주식으로는 30만 원 버는 거잖아요. 오늘 주식 선물로 요거 매도하신 분은 300만 원 버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빨리 가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 하이닉스 수익률은 많이 줄었죠. 왜냐면은 솔직히 엊그저께만 해도 뭐 8만 5천 원까지 갔던 주식은 8만 1천 원 갔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지금 수익을 냈기 때문에 장에 이제 장 마감할 때 이제 매도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죠. 매수를 해서 수익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단기적으로는 주식 선물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제가 옛날에 앞서 그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시면 다 있으실 거예요. 거기 제가 ELW랑 주식 선물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올려놨는데 이렇게 ELW라든지 오늘 ELW 풋 같은 거 한번 볼까요? 풋 같은 거 보시면 그냥 사자마자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시가가 105원이었는데 장중 최고가가 245원까지 올라갔으니까 2.5배 정도가 올라갔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100% 올라갔고 이렇게 파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식을 그러니까 좀 들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면 난 해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기본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식만 들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기만을 바라고 있죠. 그리고 하방 베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방 베팅 할 수 있는 거 유일하게 뭐 고퍼스. 자꾸 고퍼스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고퍼스는
추세적인 하락이 온다. 그러면 저는 추천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 아직은, 왜냐면 추석 연휴가 그건 끝나봐야 제가, 곧버스를 사볼까요? 라는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 지금은 전 또 곧버스 사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단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면 아마 애진작의 곧버스를 이미 사셔서 매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추세적으로 곧버스를 저는 지금 추천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동영상이 길어졌어요. 벌써 2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주식에 실적에 자신이 있으시고,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주식 중에 한 섹터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너무 개념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불안해하거나, 막 두렵거나, 이 하락을 맞아서 지금 당장 내 계좌에 마이너스 20%가 찍혀서, 뭐 15%가 찍혀서, 10%가 찍혀서, 속상은 하실 수 있어요. 짜증은 나고, 화도 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절대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 반등이 올 때마다 현금화를 하시는 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장에 한번 기술적 반등이 오는지, 그리고 외국인 수급은 언제까지 매도가 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실 이것 말고도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오늘 못 드린 말씀은 내일 동영상에서 다시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